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저희 영혼과도 같은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는데 바로 그래픽 카드고요. ASUS ProArt RTX 5090 OC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RTX 5090이 뭐 출시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뭐 시중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컴텍스에서 ROG 20주년 기념으로 정말 쩌는 모델들 많이 보여줬고, 또 이제 ROG 라인업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에이수스 하면 ROG로 대표되는 경향성이 있기도 한데, 근데 ROG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걸출한 프로아트 제품 라인업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이수스가 프로아트 5090의 투펜 모델을 선보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델을 떠올리시면 바로 처음부터 궁금하실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5090의 그러한 엄청난 발열을 2펜짜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5090 3펜 모델이 사실 기본이고, 3펜인 것도 모자라서 막 슬롯도 3슬롯을 초과하고 거의 뭐 4슬롯에 육박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슬림한 구성과 2펜으로 5090의 발열을 책임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집중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품 패키지 모습이고요. 프로아트는 이제 크리에이터를 염두에 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ROG나 또는 RGB 또는 화려한 외형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외형을 자랑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도 보면 전면부에 인쇄된 제품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 제품의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죠. 블랙 계통의 하우징과 그것을 이제 금빛 키포인트 키 컬러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정제되고 고급스럽고 RGB LED는 최소화하는 그런 디자인 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아트도 금박으로 이렇게 딱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RTX 5090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GDDR7 32기가 모델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자, 이제 패키지 뒷면으로 가보면 제품의 어떤 주요 특징들, 일단 내세우고 싶은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쿨링 성능, 2펜 모델로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뭐 디자인, 사실 크리에이터에 어울리는 또는 워크스테이션에 어울리는 정제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뭐 내구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 제품은 저희가 이제 리테일로 판매되는 제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샘플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패키지를 벗겨내면 이렇게 검은색의 박스가 나오고요. 요거를 열어주면 네, 이렇게 윗면에 에이수스 매뉴얼 패키지가 나오고, 요거를 걷어내주면 이렇게 제품 본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뭐 비닐이라든지 보호캡 그런 것들은 현재 구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액세서리를 좀 살펴볼게요. 자, 액세서리는 이렇게 12V 2x6 보조전원 단자 젠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핀 4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경, 그 다음에 이게 드라이버 역할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깨알같이 프로아트 로고를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 이걸로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꺼내주면은 아예 꺼내주면은 여기에 작은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정리 스트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까보게 되면은 사실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감사 카드 제공하고요. 그리고 간편 설치 가이드,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가이드, 이런 인쇄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액세서리는 이 정도로 하고 뭐 특별한 구성은 없었어요. 그래픽 카드 본품을 볼 텐데, 자, 이게 바로 에이수스 프로아트 RTX 5090의 모습입니다. 5090이라서 기본적으로 크긴 한데, 우리가 워낙 어마무시한 괴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5090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따로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SFF 레디 플랫폼을 발표하면서 그 SFF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규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RTX 5090 파운더스 에디션도 해당 규격을 만족하고, 이 프로아트 2펜 모델이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5090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을 약간 참고해서 규격이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90
파운더스 에디션을 같이 들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일단 길이도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투팬인 것도 동일한데 이 투팬이 이 쿨러 홀만 따지면은 120mm고 그다음에 쿨링 팬만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115mm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크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쿨링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도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후면에 양쪽으로 이렇게 히트싱크가 뚫려 있고 PCB 기판은 가운데에 모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도 그렇죠. 파운더스 에디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파운더스 에디션은 이건 사실 눈속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영역은 히트싱크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 막혀 있고 기판이 이렇게 네모나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다만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규격이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닌데 두께가 달라요.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제가 프로아트하고 두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아트를 위에다 올려주면 파운더스 에디션은 투 슬롯을 정확히 만족하는데 프로아트는 투 슬롯을 살짝 초과하죠. 굳이 따지자면 한 2.5 슬롯 정도, 2.5 슬롯 살짝 안 되는 그런 규격인데 아무래도 히트싱크 두께를 이렇게 조금 더 확보하다 보면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쿨링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아트 5090이 기대해야 될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트리플 팬 구성의 3슬롯, 4슬롯 이런 모델보다는 쿨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에이수스가 외계인을 데려다가 엄청난 고문을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위급 모델들 또는 3팬 모델들보다는 쿨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얼만큼 방어해냈고 발열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SFF 규격을 준수하면서도 양호한 쿨링 성능을 보장하는 것이 설계 목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디자인적으로 보면 말이죠. 디자인은 우리가 익숙한 마더보드나 그래픽카드에 적용됐던 프로아트의 정체성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그 RGB 어떤 화려한 외형보다는 이런 좀 정제된 모습, 정제된 외형의 디자인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슈라우드의 상단 부분, 이 부분은 마치 나무를 연상시키는 나무 재질로 그렇게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지금 보시면 금 라인이 있고 이 위쪽은 다 나무 느낌이 나는 그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이 12V 2x6 커넥터도 전통적인 형태의 방향이 아니라 파운더스 에디션처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가보시면은 가운데에 프로아트 로고가 있고 양쪽에 히트싱크가 노출돼서 흡기와 배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에이스 프로아트 5090이 듀얼 바이오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그래픽 카드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 슬롯부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깔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나타낸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게 바이오스를 전환하려면 결국 그래픽 카드를 탈거해야 이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출력 포트를 보면은 일반 그래픽 카드와는 조금 다른 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DP 포트 2.1B 지원하고 HDMI 포트 있고 다 좋은데 USB Type-C를 제공하고 있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에는 Type-C를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제품이 이제 크리에이터 용도로도 컨셉을 잡다 보니까 어떤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에도 조금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USB Type-C를 탑재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수스가 이 제품이 크리에이터용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쨌든 5090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그래픽 카드와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작업이 아니라 게임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현존하는 게이밍 성능을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장하는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외형과 디자인을 살펴봤으니까 직접 시스템에 장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아트 RTX 5090을 장착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부팅하고 스틸로마드의 익스플로러 모드를 한번 구동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발열 상황을 보기 전에 GPU-Z 상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PU-Z를 실행한 화면인데
부스트 클록이 2482MHz가 되겠습니다. 지금 파운더스 에디션이 2407MHz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75MHz 정도 향상된 그런 수치라 볼 수 있는데, 사실 75MHz 정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부스트 클럭이라는 거는 실제 부스트 클럭은 어떤 GPU 전압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더 크기 때문에 참고 차원에서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명목상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위급 그래픽 카드, 정말 최상위급 500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0이나 300 이 정도로 부스트 클럭이 더 높다, 그럼 실제로도 부스트 클럭이 더 높게 적용돼서 뭐 성능이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GPU-Z를 살펴봤고요. 어드밴스드 탭으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보시면 현재 이 그래픽 카드에 설정된 TGP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본 TGP가 575W, FE와 동일하죠. 그리고 최대 600W까지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거의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쿨링 성능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비교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온도가 낮았고요. 제가 지금 별도로 테스트한 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파운더스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GPU 온도나 메모리 온도 모두 이제 정상권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 다소 높은 온도가 관측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에이수스 프로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온도, 물론 P모드나 Q모드에 따라서 성능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P모드도 소음 수치가 상당히 정숙하기 때문에 그냥 P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 지금 3D 마크 스틸 노마드 익스플로러 모드를 지속적으로 GPU 부하를 가하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왼쪽에 보시면 GPU 온도가 75도, 그리고 소비 전력이 약 547, 548, 5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TGP 575W의 천장까지는 치닫지 않지만 약 550W를 소모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부스트 클럭은 2730MHz, VRAM 클럭은 14000MHz, 이거를 기가 BPS로 환산하면은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부하를 가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부하에서는 사용상에 별 무리는 없고, 어차피 그 투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히트싱크와 내부 구조, 그다음 팬 RPM으로 인해서 충분히 550W 정도의 발열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에이수스 프로아트를 통해서 드러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냥 2슬롯이잖아요. 2슬롯의 투팬 구조인데, 물론 3팬 구조보다는 쿨링 성능이 안 좋긴 하지만 이게 2슬롯과 2팬으로 나온 설계치고는 굉장한 쿨링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에이수스 프로아트가 어떠한 기술력으로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0.5슬롯 더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FE 이상의 쿨링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PU-Z를 제가 띄워서 지금 GPU 온도만 우리가 봤으니까 사실 메모리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온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부에 가보면 메모리 템퍼처 지금 86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온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안정권이긴 하지만 메모리 쿨링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그 GDDR7 메모리 같은 경우에 100도 정도가 돼도 사용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80도, 90도 정도 되면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GPU 온도나 그런 것들 다 양호하고 팬 RPM도 현재 약 1800 RP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성능 테스트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언더볼팅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언더볼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들도 뭐 40 시리즈인데 50 시리즈, 집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모두 다 언더볼팅을 적용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50 시리즈 언더볼팅은 제 기준에서는 40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40 시리즈는 내가 타깃으로 하는 전압과 클럭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50 시리즈는 조금 더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퀘이 사전에서도 뭐 5090 언더볼팅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린 바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식은 단순히 애프터버너에서 현재 전력 제한이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본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전력 제한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90으로 낮추면은 575W로 설정된 전력 제한을 10% 낮춰서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제한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통제된 전력 제한 하에서 부스트 클럭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커브 에디터를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압과 클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저격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명료하고 결과값이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이긴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애프터버너에서 컨트롤 F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브 에디터가 나옵니다.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프로아트 500 같은 경우에는 900mV의 타깃 전압에서 커브 에디터 상에 약 2900MHz 정도 부스트 클럭을 설정하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최대 클럭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테스트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50 시리즈는 제가 아까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건 부스트 클럭을 2900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900mV에서 2900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50 시리즈의 전압과 그다음에 클럭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40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보다 한 스텝, 두 스텝 정도 다운된 클럭의 부스트 클럭은 낮은 부스트 클럭 수준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세한 언더볼팅 가이드는 저희가 사이트 기사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브 에디터 상에서 가장 왼쪽 점이 위치한 구간부터 제가 지금 타깃을 하고 있는 900mV까지 영역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먼저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775 정도 칸이 있죠. 여기에서 900mm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900mV가 위치하는 Y축점 이거를 위로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싹 올라가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900mV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02까지 올려줘 볼게요. 근데 이게 마우스로 하게 되면 세밀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클럭을 조절할 때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2902 이렇게 딱 엔터를 친 다음에 적용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쁜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다시 이렇게 클럭이 오르죠. 이것을 다시 평탄화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럼 그 영역을 다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지정해 주신 다음에 가장 오른쪽 끝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엔터를 친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언더볼팅 방식이고, 제가 아까 2902MHz로 설정한 거는 이게 50 시리즈 특유의 클록 디바이드 정책 때문인데, 40 시리즈 때는 뭐 15MHz나 뭐 30MHz 이 정도 단위로 되게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50 시리즈는 뭐 크게 보면 15MHz, 30MHz도 가능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7MHz, 8MHz, 7MHz, 8MHz, 78, 78, 78 이런 식으로 클록 디바이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2902MHz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모르셔도 되는 게, 어차피 2900 정도로 세팅하시면 얘가 자동으로 2902가 돼요. 그래서 부스트 클럭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메모리 클럭은 웬만한 GDDR7은 메모리버가 잘 먹기 때문에 최대값인 300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MHz도 전환을 하게 되면은 6기가 BPS가 추가로 메모리 오프셋 오버클럭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레퍼런스 클럭인 28G BPS에서 34G BPS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스트 클럭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본 전압과 기본 전력으로 작동하던 이 스틸노마드의 익스플로러 모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PU 부하가 시작됐는데요. 초반부터 전력이 그래도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메모리 온도도 봐야 되니까 GPU-Z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Z를 실행했는데 아직 GPU 부하가 초반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놔둬야 열이 좀 누적돼서 최종적인 온도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눈에 봐도 어쨌든 소비 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총 발열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언더볼팅의 장점은 전력을 적게 씀으로써 발열량도 낮추고, 발열량이 낮아지니까 GPU 온도도 낮아지고, GPU 온도가 낮아지니까 팬 소음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여름이잖아요. 대부분 뭐 실내에서 에어컨 켜고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에어컨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에어컨 없이 그냥 버티는 그런 생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언더볼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100W 낮춘다는 게 결국에는 발열량이 낮아서 방 온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취향상 맞으신다면 언더볼팅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도중에도 GPU 부하가 계속되고 있는데 확실히 기본 상태보다는 뭐 온도라든지 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고 이 성능 부분에서도 말이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론 기본보다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전압과 클럭을 정밀하게 세팅해 두면은 오히려 기본 상태보다 더 높은 성능, 거기에 이제 메모리 오버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정하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ASUS ProArt RTX 5090 OC 에디션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모델명이 붙은 OC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고 뭐 이제 깔짝 차이 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프로아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투펜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프로아트라는 컨셉 그런 제품 라인업이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라인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단순히 이제 뭐 디자인을 조금 더 검은색으로 하고 정제된 디자인으로 한다고 해서 프로아트만의 개성이 발휘되기 너무 약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최신 모델은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차별성이 생기는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격적인 부분에서도 SFF 가이드라인을 만족해서 조금 더 작은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슈라우드의 블랙과 골드 이 조합을 넘어서 상단에는 나무 재질을 연상시키는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을 한 것도 결국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키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출력 포트도 USB Type-C를 넣은 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무 환경을 고려해 보면 USB Type-C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쿨링 성능, 투펜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양호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쿨링 성능을 원한다면 애초에 지향점이 다른 모델입니다. 트리플 펜 모델이라든지 3슬롯, 4슬롯 이런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 투펜 모델이지만 감당이 가능하냐 영역에서 파운더스 에디션을 확실히 이겨줬기 때문에 저는 합격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G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결국 5090 모델이 가지는 가치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게 사실 이 제품을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5090이. 그래서 이제 게임만 하시는 분들도 5090으로 그냥 확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델 중에서 신중한 고민을 통해서 제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